네, 안녕하세요. 요거 분양계약 해제 도와드리고 있는 이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 초치기 분양 관련해서 이 초치기 분양이 건분법 상에 규제를 하고 있는 사전 분양에 해당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계약 해제까지가 가능한지 이 내용 함께 검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전 분양 그리고 초치기 등의 사유로 상당히 많은 사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초치기가 진행이 된 현장이면 모두 사전 분양에 해당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일단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관련해서 사전 분양을 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건축물 분양법 같은 경우에 이 분양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 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을 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고, 이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이 분양 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 분양 광고를 하거나 또는 공개 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을 해야 이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건데요. 단순히 초치기를 했다고 해서 공개 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공개 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건물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적어드렸던 게 초시기 분양도 그럼 사전 분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적어놨던 내용으로는 가계약금, 그러니까 돈을 일부 받는 이 계약을 체결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공식적인 공개 분양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이렇게 체결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이것은 사전 분양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 모집인 청약이 아예 없는 경우,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개별적인 그 수의 계약을 했다. 이제 이러면은 이건 명백하게 건보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지는 않겠죠. 이런 경우가. 그리고 또한 계약금 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약금 형식으로 일부를 공개 모집 전에 받았다라든지, 또는 이 공개 모집을 하긴 하는데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부만 발행을 해서 신문 등이나 이런 매체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공개 모집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떤 요식적인 행위로만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 실질적인 수의 계약들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방법이 이 다음에 말씀드릴 이 사전 광고나 또는 이 개별적인 계약자들과 이미 먼저 접촉을 해놓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호실을 분양을 받을지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 공개 모집만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공개 모집 의무가 사라지고 나면은 이때 이 측정돼 있던 그 호실들을 초치기 또는 뭐 죽주비 등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분양을 하는, 수의 계약을 하는, 이러한 경우에도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공개 분양을 우회를 하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건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규제를 하고 있는 사전 분양 행위에 해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자가 그래서 이 사전 분양 행위 때문에 건분법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기존에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처럼 법정 해제 사유는 아닙니다. 뭐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이게 이런 사유가 있으니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계약서를 잘 보시면은 이 건분법에 의한 벌금형이 약정해제 사유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것도 반드시 이제 형식적으로 넣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약정해제를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첨부를 해드린 판례를 보면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25년 8월에 1심이 벌금형이 선고가 된 것만으로도 해제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봤었던 판례를 함께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상대방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고 하면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이제 신탁사가 되는 경우들이 보통 그런 경우를 이제 관리형 신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행사가 벌금을 받은 건 알겠다. 근데 신탁사가 벌금을 받은 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계약서에는 즉 수분양자가 계약을 맺는 이 신탁사가 벌금을 받아야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써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5년 7월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자인 위탁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은 수탁자도 해제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판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여전히 신탁사가 이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해제 사유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판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효과적으로 저 판례를 꼭 첨부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신탁사의 역할, 그리고 이 사전 분양 행위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사실 가장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돈을 이 공개 분양 전에 얼마라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사전 분양의 위반에 해당을 한다라는 내용까지를 주장을 하시기 어느 정도 그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매끄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좀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초치기 분양을 했다고 해서 또는 죽집이 등 이 들었을 때 뭔가 조금은 좀 의심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분양 행위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어떤 위법 사유가 있고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살펴보시고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해서 건물법 위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약정해제 사유이기 때문에 나는 계약을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논리적인 경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